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각종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환절기 건강을 챙겨주는 명약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을 햇빛입니다. 네, 가을 햇빛 건강하게 쬐는 법에 대해서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타거나 노화된다는 이유를 좀 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햇빛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네, 햇빛이 사실 건강에 좋은 면도 있기는 하지만 발암 가능 원인이기도 한 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또 건강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일단 피부가 노화되기 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 같은 경우는 이런 피부 손상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조금 덜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이런 피부암 이외에도 우리 피부 색소의 침착이라던가 노화라던가 그리고 과민 반응 같은 피부 문제가 다른 것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은 해야 됩니다. 특히 피부 색소 침착이라던가 노화와 관련된 것은 자외선 A가 관련이 있는데요.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사실 흐린 날에도 내리쬐을 수 있고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도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일상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도한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 경우 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의 백내장이라던가 다른 질병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선글라스 끼고 많이 외출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자외선이 강할 때는 오히려 눈을 보호하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자, 그래서 여름에는 이런 햇빛을 좀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을에는 햇빛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 뭐 모든 계절이 햇빛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여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 햇빛이 강하니까 조금 피해 다니는 그런 게 이제 좋을 수도 있긴 한데요. 우리가 햇빛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득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태양광선을 쬐면 그 속에 들어있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 표면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이렇게 합성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칼슘과 함께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제 각종 연구에서 보면 심혈관 질환이라던가 몸의 면역 상태라던가 심지어는 암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고요. 또한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하는 이런 일중 변화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라던가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면이나 기분의 변화 같은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가 합성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좀 비타민 D 부족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왜 이렇게 네. 결핍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국민건강 영양 조사라던가 이런 조사들을 살펴보면 한국 사람의 거의 한 70%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 되게 이게 자외선 조사량이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적도 주변이 아니라 약간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도와 가까운 지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햇빛을 쬐 기회가, 그러니까 자외선에 노출될 기회가 좀 적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비타민 D 결핍이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요즘은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예. 추우나 더우나 그냥 실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외선이 아무리 많이 내리쬐도 실내에서 생활을 하면 우리가 그 혜택을 보기는 쉽지가 않죠. 만약에 혈액 검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또한 특히 골다공증으로 치료받는 분들 경우에도 칼슘이 제대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되게 이게 좋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나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비타민 D가 명약이구나 하면서 그냥 사서 드시는 경우가 네. 있는데 비타민 D는 몸에 축적되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다한 복용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비타민 D 같은 경우 이제 뭘 먹으면 가장 좋을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 원천은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은 햇빛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것 외에 이제 우리가 먹는 것으로 비타민 D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유라던가 연어라던가 고등어, 표고버섯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타민들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양을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 비타민인 햇빛을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합성을 통해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뭐 다른
간접적으로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햇빛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우리가 자외선 같은 경우는 살균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컵이라던가 이런 각종 주방용품을 살균 소독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집에서도 요즘은 각종 가재도구라던가 이불이라던가 침구 같은 것들을 소독하는 그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자외선의 긍정적인 효과인 살균 효과를 이용한 것인데요. 이런 도구가 없다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옛날부터 했던 방법이 있죠. 이불을 햇볕에 내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사실 이게 뭐 장마철 지나고 눅눅해진 습기를 없애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고 곰팡이를 이제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요즘 진먼지 진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먼지 진드기들을 이제 없어지게 하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불이라던가 아이들의 그런 천으로 만든 인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햇볕에 잘 말리면 진먼지 진드기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게 생기는 것을 막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이뿐만 아니라 햇빛이 호르몬 분비를 돕거나 신체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관장하는 세로토닌이라던가 수면을 관장하는 멜라토닌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 햇빛은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기분과 관련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고 처져 있는 기분을 좋아하게 하는 아주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여름 장마철이라던가 겨울이라던가 이런 때 좀 기분이 좀 처져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예. 실제적으로 질병 중에 이제 계절성 정동 장애라 그래서 약간 겨울이 되거나 일조량이 적을 때 이제 그런 병이 발병하는 그 증상이 발병이 좀 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또 광선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예. 것들이 햇빛이 아주 건강에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수면과 관련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오전 시간에 햇빛을 쬐면 수면과 관련된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들 수 있는 수면 유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되게 해외에 나가서 시차가 있거나 이럴 때 되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면 훨씬 더 시차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런 멜라토닌의 영향이고요. 아침에 밝은 햇빛을 쬐면 불면증이라던가 월경전 증후군, 계절성 정동장애 같은 것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햇빛은 아주 정신 건강과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침에 햇빛을 쬐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 좀 언제쯤에 나가서 어느 정도 햇빛을 쬐면 좋을까요? 네, 되게 여름에는 자외선이 뭐 낮 12시라던가 2, 3시까지는 상당히 강해요. 근데 예. 지금 가을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낮 시간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서 그 자외선을 쬐면 상당히 좋은데요. 만약에 모든 걸 다 가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햇볕을 쬐면 피부에 접촉을 할 수가 아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뭐 모자나 이런 건 쓰시더라도 팔 같은 것은 좀 걷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야외 활동을 하시면 충분히 그런 자외선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밖에 나갈 때 이제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고 나가세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과도하게 바르면 제대로 햇빛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자외선의 좋은 영향이 결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버리면 자외선이 피부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막아버리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 그 외국의 연구나 이런 조사들을 보면 왜 히잡을 쓰고 있는 중동에 있는 여성들은 모든 몸을 다 가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비타민 D가 좀 낮습니다. 근데 한국 여자분들도 그 못지않게 비타민 D가 낮다는 조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국 여성들이 야외 활동이 적은 것도 비타민 D가 낮은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제 피부에 잡티 생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네. 과도하게 너무 많이 가려서 그런 것들 있습니다. 되게 한강변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눈만 내놓고 나머지는 다 가리시는 분 있잖아요. 예. 장갑까지 끼시는데 대개는 뭐 얼굴은 잡티 때문에 조금 가리시더라도 사실 팔 같은 경우나 다리 같은 경우는 조금 노출을 시켜도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을에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햇빛을 잘 쬐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날씨가 이제 상당히 선선해졌기 때문에 야외 활동 많이 하기는 하시는데 또
결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운동하기가 좀 힘들고 시간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그냥 창가에서 볕을 쬐지 마시고 창 밖에 있는 세상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팔 걷고 그리고 이렇게 뭐 활동이라던가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자외선도 상당히 피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긴 하지만 사실 가을이 되면은 상당히 피부 대기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라던가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보습 효과가 있는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고 외출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